When I was young, used to look up to the sky all night long. There were so many stars passing by, knowing nothing at all, touched with fingertips. When you were young, you tried to break through the sky all alone, only to reach for nothing but there. Didn't care anything, rushed with conviction. Someday in all this time, your light was perishing, and that's when I saw you fall apart. I wish you would look back and see the world you have drawn. There must be something you've been missing around. If you can find them and make you believe you're alive, but whether or not, it's all up to you. All up to you.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또 나스닥 기술주들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1.4% 추가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5월 FOMC 회의에서 0.5bp 인상을 하고 그런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의 다소 완화된 립서비스 차원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 시장은 지금 바닥을 찾지 못하고 하락 변동성, 특히 기술주의 하락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하락 변동성의 흐름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 다양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세가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연준 FOMC 회의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연준이 어떤 정책을 펴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계속되는 봉쇄를 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악재, 요인 부분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일정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악재, 거기에 플러스 계속되는 그린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 전쟁이 아니어도, 저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린플레이션의 흐름 부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빅스텝을 하든 자이언트 스텝 하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쉽게 지금의 글로벌 시장의 환경 흐름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자세한 내용 이번 주에는 또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 주 일정표를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하고, 자, 미국 주가 급락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패드 FOMC의 의도가 깔려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드렸습니다.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부분, 과도하게 사실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한 시장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무진장 풀었잖아요. 그죠? 무진장 푸른 가운데에서 지금 돈을 회수하는, 시중 유동성을 축소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포의 역금융 장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을 쳤는지 알 수 있다.
그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영복 입지 않고 벌거벗은 부분도 있다. 실적 없이 유동성의 힘만으로 거품이 발생해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 이 거품을 해소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포의 역금융 장세,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난주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와 원자재, 환율, 이 3대 쇼크가 발생하면서 2020년 강세장에 주식을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이상인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40년간 이어진 미국의 저금리 시대는 종료가 됐고, 그리고 30년간 유지된 세계화의 후퇴,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 요인이었는데 그 중심에 미국이 긴축. 그것이 FOMC의 목표다, 의도다.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 방법들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게 FOMC 의도고, 그 부분은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렸었잖아요. 미국 시장의 나스닥 일봉의 모습입니다. 금요일 또 추가적인 하락을 1.4% 보였죠. 하락하는 종목들은 날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건강바이오 관련 주식이라고 하는 일루미나도 또 급락을 14%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에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 관련 주식들의 급락이 많았죠. 바이두라든지 징둥닷컴의 급락 흐름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죠? 미국 증시에서 퇴출되려고 하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 미중 관계 악화의 기본 흐름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넷플릭스도 또 지난 금요일에 또 저점을 경신하면서 마이너스 3.9%를 보여주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급락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그 급락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죠? 성장주들의 영업이익 비중이 감소했다. 그 감소만큼 주가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그죠? 영업이익의 감소, 이 부분까지 시가총액 비중이 더 내려와야 되는 흐름,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또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이미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지금 거품이 붕괴하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주가가 반등을 한다,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이런 의미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식시장을 4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4개, 이제 일본의 분석가 우리가미 구니오가 제시했던 주식시장을 4계절로 대입해서 이제 현재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역금융 장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었던 부분,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동성을 보강하는 흐름, 그래서 이제 턴을 하면서 올라왔죠. 2021년 경기 회복,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 장세, 그리고 저금리를 통해서 실적이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실적 부분이 높아지는 흐름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그것이 더 지속되려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어야 되고 전쟁이라는 변수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최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 이쪽의 봉쇄도 진행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계속해서 업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때가 주식이 가장 피크를 보일 때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미국 기술주 나스닥 시장으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에 대한 피크 아웃이 발생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슬로우 다운이 진행되면서 금리 인상 그리고 각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피크아웃 되는 흐름 부분으로 진행되면서 이것이 더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면 결국 다운사이클로 진행되면서 경기가 침체, 후퇴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고금리 그리고 실적 감소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 역금융 장세 이쪽을 지나고 있는 시장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티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미국에서 성장이 정체된, 그죠? 실적이 수반되지 못하는 성장 섹터부터 급락을 하는 거고, 미국에 멀티플을 많이 줬었으니까, 우리 시장은 멀티플을 그렇게 많이 준 섹터가 몇 개 없잖아요. 그죠?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쪽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의 가치주로 분리되는 종목 부분들은 실적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2021년 5월 달부터 결국 하락을 갖고 내려왔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만큼의 하락 부분을 갖지 않는다. 그거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면 이 부분, 그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보면 21배, 그죠? 일본은 13.1배, 영국은 15.5배.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진국은 18.4배에서 거래되고 있고, 중국이나 대만, 인도, 브라질, 태국, 이런 신흥국 부분들은 12.3배인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200 기준 퍼는 9.8배, PBR 1배, 이 수준에 내려와 있으니까,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 개념물을 갖고 있는 섹터 부분의 하락 부분은 지금 거의 맞을 대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성장이라고 타이틀을 가지면서 비대면 관련주,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었던 고 멀티플을 부여했었던 섹터들의 하락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코스피 퍼가 왜 1년 새 반토막이 났느냐?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에 의해서 과하게 올라갔었던 부분. 그죠? 작년에 5월 2일 기준으로 26배에서 코스피가 거래됐었던 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줄어드는 흐름 부분으로 와서 코스피 200 기준 퍼가 10배 이하로 내려왔으니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 중에 살펴보게 되면 통상 이렇게 역금융 장세 구간에서는 그동안 성장 프리미엄을 과하게 받아왔던 고밸류에이션 기업들은 합당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쉽게 상승 추세로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시장이고 지금은 그 거품이 붕괴되는 흐름이에요. 이제는 역대급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본격적인 회수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차별적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워런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워런 버핏이 이런 하락 변동성 장에서도 1분기에 미국 시장에 511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평가 종목이 없었는데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나름 저평가 종목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은 세계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줘도 안 받겠다라고 할 만큼
그죠? 확실한 베팅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워런 버핏처럼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유형의 흐름 부분에 장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장기간 지속됐던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는 인플레이션 시대,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시작되는 흐름이라면 그에 맞는 투자 흐름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섹터 공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빨리 해소되면 제일 좋겠지만 기후변화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절대적 레벨 자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투자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하는데 그냥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사면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시대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 손해가 되겠죠.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더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작년 9월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현금은 쓰레기나 다름없다. 그리고 11월엔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케빈 오리어도 올해 4월 21일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은행 예금 금리는 매우 낮은데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서 예금 금리를 뺀 차이만큼 현금 가치가 줄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죠.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증시가 하락을 했잖아요. 은행에 넣어두었으면 원금리나마 지킬 수 있었는데 주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주시장이 하락을 했으니 손해가 막심한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봐서 그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됐던 1970년대를 돌이켜보면 1982년까지 15년간 다우존스 지수는 22% 하락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적인 하락률은 70%가 넘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놓여져 있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그렇다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부동산은 살 만한 돈도 없고 금리가 오르는데 이자 낼 생각을 하면 돈을 빌려 투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잘 지낼 수 있는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워런 버핏이 4월 30일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좋은 투자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술은 화폐와 달리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든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화폐 가치에 상관없이 수요가 꾸준한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접어주면서 그죠? 실적이 좋은 기업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실적에 비해서 과하게 하락한 실적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실적주를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사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뭐든지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시장, 1년 연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냈던 시장, 거기에 혹해서 포모 현상이 발생을 했고 주식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저 섹터 좋다, 저 종목 좋다 하면서 막 샀잖아요. 그죠? 그게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식의 주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편집 잘하고, 그죠? 보기 좋게 하면서 이 종목 사도 돼요, 이 종목 사도 돼요 하면서 얼마나 부추겼습니까? 잘만 투자하면 1년 연봉을 버는 것은 물론 누군가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다. 이런 뉴스들, 지금도 날라오는 1000% 장세, 500% 장세,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조차 전문가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장사꾼입니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누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찍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서 거품이 빠지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 연 10% 수익도 우습게 보였던 환상적인 버블에서 깨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1년에 10%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자기 자신이고, 가장 수지 맞는 투자는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여전한 방식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투자인 거예요. 자, 워런 버핏이 투자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도대체 어떤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지. 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 모습입니다. 나스닥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미국 대표 에너지 기업입니다.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주된 사업은 바로 천연가스를 탐사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곳.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미국은 7대 정유사가 있는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7개 정유사를 뒤를 잇는 8번째 정유회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엑슨모빌의 주가도 보세요. 신고가를 경신하잖아요. 그죠? 에너지 관련 업체 부분에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의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세아제강이나 LX 인터내셔널, 이런 자원 관련주, 그죠? 천연가스 수혜주,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그런 영향 범위에 속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이 1분기에 미국 시장에서 511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중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또 휴렛 패커드, 자, 이런 주식들은 지금 나스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그죠? 나름대로 박스권을 지키면서 우상향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죠? 이것도 지금 나름 하락 부분에 있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액티비전 지분을 버핏이 9.5%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인수가보다 훨씬 지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도 주식을 더 매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워런 버핏이 이외에도 투자한 종목들에 또 하락한 종목들도 있죠. 당연히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장기 투자자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에너지나 인플레이션 시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원, 이런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옥시덴탈은 2035년까지 건설하는 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DAC 프로젝트로 매년 21만 5천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옥시덴탈은 올해 1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5년까지 탄소의 격리 거점 시설을 개발하고 고립된 지역의 시설을 위해 1억 평 이상의 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저탄소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기존 화학 사업만큼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지하 또는 제품을 통해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지속 가능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그린 에너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옥시덴탈이 직접 공기 포집 방식으로 넷 제로 원유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업화하려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흐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망한 종목 부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향성을 인식을 해서 우리도 시장에 있어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발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흐름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 부분들의 전략을 고려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 옛날 가격이 얼마였는데 지금 반토막 났으니까 싸다. 그럴 수 있어요. 10만 원짜리가 5만 원 떨어지면 어느 순간 6만 원까지 20%, 10만 원에서 5만 원 떨어지면 50% 손해 난 거잖아요. 그죠? 5만 원에서 6만 원이 가면 20% 수익 나는 거죠. 그런 매매를, 단타 매매를 하려면 해도 돼요.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서 주도 섹터 흐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그죠? 패드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는 섹터 부분들, 그것이 공포의 역금융 장세를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카카오니 유메이드니 게임 플랫폼 비대면 관련주 이런 쪽은 쳐다보지 마시라고 계속 언급드렸잖아요. 이제 시장은 이번 주에 반등 차례입니다. 그 반등에 어떠한 섹터를 공략을 지속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주식시장에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시장보다 더 아프게 강렬하게 전사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걸맞는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